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전국이 시계 제로입니다.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계엄 전국, 탄핵 전국에 또 비행기 사고까지 겹쳐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블루 우울증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말이죠, 또 공수처 공조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또 긴급 체포 하려다가 그게 또 안 되니까 이번에는 또 체포 영장을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또 이게 말이죠,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인데요. 또 그걸 기다리지 않고 바로 또 국가 원수를, 아직도 엄연한 대통령 신분에 있는 분을 또 체포 영장을 청구하지 않나. 정말 이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은 참 정말 역동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개판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정돈이 돼가지고 이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가면 다행인데, 이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못 가고 계속 그냥 더 어지러워지면 이제 무정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정부입니다. 무정부라는 게 별게 아니고 결국은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 지금 지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 대접을 못 받고, 대통령 령이 안 서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령이 안 서고, 등등등등 령이 안 서고,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서 또 갑질을 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무정부입니다. 옛날에도 무정부가 되면 말이죠, 저 완장찬 저 머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작대 갖고 다니면서 주위를 갖다가 패고 또 때리고 하여튼 죽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생각날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 시계 제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거를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아버지 엄마가 싸우면은 큰아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심을 잡을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이 10건이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한덕수 권한대행 다 지금 거기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또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이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세상에 이런 어떤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미증유의 상황입니다. 이런 때 헌법재판소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뭔가 휘둘리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대한민국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무정부됩니다. 몽둥이가 그냥 몽둥이로 서로 그야말로 작대기가 작대기로,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권위가 있을 때 그 권위를 잘 정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말이죠, 이번에 헌법재판소법을 민주당이 막 자기 맘대로 바꿔가지고서 이재명에 유리하게,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이런 우인설법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이거든요. 근데 6명마저도 정말로 하나하나 정신 바짝 차리고 말이죠, 헌법과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6명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도 날릴 수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또 꼴씬 부리고 갑질하고 또 완장질하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법에는 분명히 7명이 있어야만 심리를 할 수 있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또 바꾸려고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반대를 해가지고 바꾸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한 사람이 바로 김복형 재판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가장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서 막내인데요. 역시 막내지만 가장 강단 있게 움직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 김복형 재판관 지금 사실은 가장 막내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명한 이런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정영식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기는 임명한 거고, 여기 김복형은 여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 휘둘리지 않는다, 참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서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서광이 비치는구나.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말이죠, 8명의 그때 재판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8명이 전부 다 줏대 없이 말이죠, 한쪽으로 쭉 기울다 보니까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 이쪽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도 반대 의견을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군가는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합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저쪽의 의사가 너무 크니까, 문재인이 협박하고 압박하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쫄아가지고서 그냥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갖다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괜히 휩쓸려 가지고 또 눈치 보느냐고, 저 좌파 언론 눈치 보느냐고, 저 좌파들 눈치 보느냐고, 자기는 소신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 소신이 뚜렷하다. 다른 5사람이 한쪽의 의견을 냈지만 김복현 재판관 같은 경우는 다른 쪽의 의견을 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소신 있는 그런 재판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영식 재판관과 함께 우리 보수 쪽의 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 정말로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이런 때 중심을 잡고 누가 뭐라고 하든 본인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절차적 민주를 지키는 거죠. 절차는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 실체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한다 하더라도 절차를 안 지키는 건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차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너무나 그 시간을 촉박하게 해가지고서 몰아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재판을 해나갈 때 그것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불러질 수 있는 것이지, 너무나 불공정한 재판을 하게 되면 다 같이 그냥 같이 맛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헌재 재판관이 대한민국의 어떤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심을 잡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헌재 재판관들도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치우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주는데, 지금 보니까 김복형 재판관이 그러는 어떤 상에 잘 맞는다.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든든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이 확실하게 이 보수의 전사로서 그렇게 투쟁해 준다면, 그리고 또 천하라비가 같이 또 투쟁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이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됐다. 근데 헌법재판관들 중에서도 좀 어느 쪽으로 이미 기울은 애들이 나타나 있고, 그런 경우는 별로 기대를 걸기 어렵다. 오히려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전체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헌법재판관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대통령 파면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피곤하게 큰 손해가 된다는 거, 불이익이 된다는 거, 이런 것도 확실히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가로는 23조 제1항 그것 때문에 그 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7인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 23조 1항의 효력을 의원이라고 하려고 했던 나머지 5사람과 달리 그건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걸었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거는 이런 기계와 기상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도 무의로 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TV입니다.